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법원직 수험생들 어려운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 관련돼서 이제 민법 전체적으로 이제 좀 평가 좀 한번 간단하게 좀 해봅니다. 일단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요, 올해 그 조금 난이도가 좀 높았죠. 그래서 좀 낯선 판례도 조금 있었고, 그리고 헷갈리게 만드는 지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실전에서는 상당히 좀 고전했을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조문하고 이제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기초로 해서 이제 좋은 점수 많이 얻었어요. 저한테 이제 공부한 수험생들 점수 대체로 다 줬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 우리가 좀 잡아볼 수 있는 거 민법 같은 경우 첫 번째 특징이 하나 있죠. 뭐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지만 첫 번째 문제에서 나오는 가로 안에 예시문이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그리고 전합체 판례의 경우 다수 의견에 따른다. 그리고 이제 1번부터 25번까지 같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시문입니다. 자,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그럼 이하에서 나오는 문제들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지문은 조문 아니면 판례, 명백한 판례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해석, 논란의 여지가 있는 뭐 이론적인 지문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학설적인 견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철저하게 배제되는 시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민법 공부할 때, 자, 그런 출제 경향에 기초해서 조문하고 판례, 그것도 이제 판례는 올해 특징 중 하나가 뭐 앞부분에 있는 결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분명 우리가 아는 판례인데 무언가 뒤에 붙어 있어요. 자, 뒤에 있는 내용까지.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 보니까 뭐 소송법과 좀 연결이 된 측면도 있고요. 집행과 민사 집행과 관련된 연결이 된 논점까지도 있는 거. 그래서 거기까지 좀 더 깊숙하게 출제하는 경향이 좀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것 때문에 그 흔들리거나 좀 고생하는 수험생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에 기초해 가지고 우리는 철저하게 판례를 제대로 잘 준비해야만, 그래야만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제 법원직 시험 민법 대비할 수 있구나. 자, 그렇게 좀 잡아 놓으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세밀하게 이제 좀 비교 들어가 보면 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좀 무난한 시험이었습니다. 민법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난이도 높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년에는 출제하지 않았던 이제 박스형 문제 그런 게 이제 3개 정도 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보니까 약간 아는 판례 같은데 확신이 안 드는 지문들, 그리고 낯선 판례 조금 작년부터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제 실전 시험장에서 느낀 체감 난이도는 좀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21년과 비교를 해보면 21년에도 박스형 문제 2문제하고 사례형 문제 1문제 뭐 그 정도 그렇게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오히려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작년보다는 어려웠고 21년과 비교해 봤을 때 21년에서 박스형 문제의 개수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지만 21년보다 올해 시험이 한 2문제 정도 조금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보면 한 4문제 정도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의 경우에는 커트라인 하락이 그 정도 점수 편차로 해서 일단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에서도 저한테 이제 학원에서 이제 실강생 수업 받았던 그 이제 수험생들 이제 뭐 연락 온 친구들 이제 몇 명 이제 점수 채점한 것도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뭐 85점 이상 평점으로 그 정도 해가지고 뭐 안정적으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평점 얻은 친구들 보면 이제 민법이 이제 84, 뭐 그리고 이제 92, 84, 88, 92 그 편차 때 이제 주로 많이 이제 포진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로 따지고 보면 민법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평점 뭐 80 한 3, 4점 정도 넘는 수준에서 보면 뭐 92 아니면 96 둘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뭐 84 그리고 간혹 이제 80도 있습니다. 그래서 80에서부터 92까지 이렇게 좀 골고루 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 2~3문제 정도가 자, 이제 2지문 갖고 이제 고심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드렸듯이, 그럴 때 이제 속어법으로, 자, 그래서 일단 속어법을 통해 가지고, 자, 모르는 판례 갖고 낑낑대거나 헤매는 게 아니라,
일단 그래도 좀 익숙한 판례인데 그런데 확신이 안 들 때 한 번 더 정교하게 읽은 다음에 거기서 OX 결론 내려서 나머지 소거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답 고르는 방식으로. 자, 그렇게 이제 들어갔던 친구들, 잘 실천했던 친구들은요, 92점 정도 다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좀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좀 당황해가지고 실수한 친구들 같은 경우가 뭐 84, 뭐 또는 이제 조금 더 실수하면 이제 80, 그 정도 이제 맞은 것으로 보여요. 근데 뭐 70 이하는 뭐 거의 없고요. 안정적인 합격 점수 얻은 그 수험생들 중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의 하락은 좀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세부적인 출제 경향 관련된 부분들은요. 자, 요거 이제 그 같이 이제 제공되고 있는 이 총평 관련된 요 자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민법 공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민법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시험, 법원직 시험이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커트라인도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자, 민법을 포기하거나 자, 민법을 80점 정도 맞겠다라는 전략으로 공부하면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통했어요. 자, 통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80점 정도 목표로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아마 제 예상컨대 70점 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거의 60점대에서 점수를 얻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결국은 자,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도 강조드렸던 거긴 하지만 자, 민법 포기 또는 민법은 방어 전략으로 간다. 뭐 80점 정도 목표로 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요. 뭐 80점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민법 공부를 안 하냐. 뭐 엄청나게 역시 많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민법 공부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게 방향 설정하고 전략을 잡게 되면 자, 결과적으로 올해처럼 민법의 난이도가 좀 한 서너 문제 어려워졌을 때 치명타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자, 더 이상 이제 민법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하지 마시고 자, 민법도 충분히 88, 90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3년을 해가지고 그렇게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학원에 나와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92점 맞는 겁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세로 그렇게 이제 민법을 임하게 되면 그럼 민법에서 오히려 충분히 좋은 점수 얻어서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점만 조금 더 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 민법 총평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